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목이 3차원 K-코스모스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박석재 박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6년생으로서 올해 7순이 되셨네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블랙홀 천체 물리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블랙홀 박사라고 오랫동안 불리게 되셨는데요. 정말로 책을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또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퇴임한 직후에는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으로도 수고를 하시고 이분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책도 몇 권 있습니다. 박석재 박사님은 또 음악계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작곡도 하셨어요. 개천가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도를 여러분께서 접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참 하늘 공부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분이 사모님이 검문고인가 가야금인가 연주회를 하시는데 영 무대가 형편없다, 좋은 아이디어 없으세요 물어보길래 뒤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으로 그냥 늘어져 있대요. 잘 됐네요. 전구 7개를 갖다가 북두칠성처럼 배치해서 그래서 7개를 달고 앞에서 연주하셔라. 그럼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국내 최고의 연주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굉장히 귀하게 듣는 걸 느꼈어요. 제가 최근에 방탄소년단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멤버가 7명인데 왜 북두칠성을 우리 거로 안 만들어요? 그 쇼하는 순간만큼은 아무리 인간이 세트장 만들어도 우주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북반구에서 북두칠성 듀베, 메락, 팩터, 메그레츠, 엘리오스, 마이사르, 알카이드 그래요. 7개 이름을 다 멤버 이름으로 불러주면서 이번 기회에 북두칠성까지 다 우리 한국 거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원래 제가 우리 대한사랑 악단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다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래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천손의 노래는요 해, 달, 별이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 우리 민족 잊혀진 정서. 그래서 마침 제가 개천기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거기 70화에 여화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오늘 제가 강의한 주제가 K-컬처고 K-컬처에는 이렇게 모든 분야가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히 그냥 시간 때우는 용이 아니라 5,500년 전 배달 시대 우리 신시의 연정이라는 사부가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부가 할 때 부자는 지압이 부자입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안개가 자욱한 새벽 전장으로 떠난 애니 이별하던 골목에 휘날리는 가랑잎 벌써 몇 해일인가. 물었네 내 힘은
몇 달 걸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 이제 가사를 보시면은 네, 여기 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요. 이게 완전히 대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이 그 짧고 간결할수록 강렬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트로트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트로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K 코스모스도 이런 거예요. 왜 3차원인가? 여기서 참 K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겁니다. 이거 우주가 영어로 스페이스가 있고 유니버스가 있는데 스페이스는 우주 개발할 때 그럴 때만 써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K 스페이스라는 말은 한국 로켓이 만들어지면 K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K 유니버스는 관측하는 우주를 말해요. 제가 말하는 코스모스는 바둑 두는 사람들에게는 바둑판이 하나의 우주다 할 때 그 우주가 코스모스예요.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K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고 참고로 C 코스모스라는 건 없어요. 제가 AI로 검색해 봤더니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도 낙서의 모든 것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래서 기존 K 코스모스, 그러니까 K 코스모스 우리 거예요. 우리 유산이라고. K 코스모스 유산들은 모두 2차원이에요. 기운이 평면에 갇혀 흐르기 때문에 3차원이면 기운이 공간으로 퍼지기 때문에 3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귀팔개와 문항팔개는 정팔각형에서 정팔면체로 바꿔야 되고요. 하도와 낙서는 정사각형에서 정육면체로 바꿔야 됩니다. 우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말도 못하게 좋아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럴듯하네. 뭐 참신하네. 서양은 종교도 과학적이야.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건 제가 평소 몇십 년간 해온 거기 때문에 통계적 가치도 있어요.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 하도와 낙서 같은 것을 오늘 제가 뭐 블랙홀 전체 물리학 우주론 빅뱅 우주론 갖고 설명할 건데 그렇게 하면은 유사과학이다, 국수주의다, 뭐 심지어 뭐 사이비 운운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리 전에 박석재 원장님이 요새 뭐 이상한 데 빠지셔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민족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우리가 언제 반도 반쪽알이 있었습니까? 역사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패배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져 사는 우리 한계라고 보입니다. 가장 못난 후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외치며 우리 것을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는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계 유례 없이 참 신기해요. 한민족, 한국인, 한언어, 한국어를 바탕으로 이어내려온 조국을 다른 나라 다 몇십 개 민족이 모이는 다른 나라들하고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세계화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향평준화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물론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이런 나라고 그다음에 다민족 국가로 가는 길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홍익한 지손을 받아들여서 거대한 천손의 나라를 경영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천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숭앙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민족이에요. 그 자랑스러운 우리 K 코스모스 유산들을 3차원 관점에서 접근하고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관념을 넘어 놀라운 수학적, 과학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한한 민족적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전 이 나라의 천문대장으로서 참 아주 떳떳한 일을 했다고 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만 수학적,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다 수학적, 과학적 끄떡끄떡해. 근데 왜 우리 코스모스를 안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섭리에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 K-스피릿입니다. 여러분, 동양화에는 항상 초당에 노인이 하나 앉아 계세요. 그분이 거기서 뭐 주식 공부하겠습니까? 하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공부하고 우주를 공부한다는 것이 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알아야 하늘의 뜻을 따를 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를 알아야 K-스피릿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반드시 K-히스토리 구축이 병행돼야 합니다. 히스토리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것은 K-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역사가 K-히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차원 높은 한류를 전파해야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오히려 세계화 시대는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이 세계화지, 어설프게 다른 나라 흉내내는 게 세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혼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United States of Korea를 얘기할 겁니다. 저는 아시아를 전체로 하긴 힘들 것 같고, 일단 알타이 라인을 따라서 만리장성 북쪽에 그 위대한 우리나라를 다시 부활하는 얘기를 맨 끝에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꼭 K-히스토리 구축이 병행돼야 하느냐? 그건 환단고기가 없으면 이게 다 없어요. 다 중국 것이 돼요. 보시다시피 환단고기에서 환인, 환국, 환웅배달, 단군, 조선을 다 받쳐주니까 환웅배달 저 5번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 복희가 하도도 만들고 복희 팔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라 우왕이 낙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나라 문왕이 문왕 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64 주역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로그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하나 나올 때가 됐어요. 그때 되니까 정역 팔게도 나온 것 같고, 환단고기 역사 없이 우리가 K-코스모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가장 하등 국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처음에 양이면은 태양, 소음, 음이 아니 태양 저기 뭡니까 소양, 음이면은 처음에 태음, 소음 돼야지 왜 소음이 여기 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양인 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디지털 이진법으로 기른 거는 플러스 1이고 짧은 거는 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이건 플러스 3이잖아요. 요거는 하나 둘이 상쇄되니까 플러스 1이니까 이 전체가 플러스 4니까 양계가 제일 세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음계가 2개가 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요. 요 진이. 그다음에 요놈은 음요가 1개지만 주역 책을 보니까 음요가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요걸 0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나중에 또 나와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이 더 세요. 왜냐하면 요게 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저 수학적으로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복귀팔계도 아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첫째 복귀팔계는 전 처음에 속았는데 1, 2, 3, 4가 의미가 없어요. 하도 낙서나 문항팔계에서는 다 뭐 일이 뭐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1, 2, 3, 4는 순서대로 붙인 것 뿐입니다. 저는 거기서 상당히 시간 낭비했어요. 그래서 복귀팔계 1, 2, 3, 4는 의미는 없고, 다만 1, 2, 3, 4 내려왔다가 1이 올라가는 걸 강조한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여기가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경계는 어떤 경계냐면 안의 효가 양의 효인 것 4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니까 여기 경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양의 기운이 이쪽에 모여 있는 거죠. 요거 사진내는 지금 뭡니까? 음요가 더 세서 마이너스 1이지만 이쪽에는 오선풍은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이 거는 물론 플러스 3이고, 그래서 이쪽이 마치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쌍극자 같다는 거죠. 다이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N극, S극 이게 자석 같잖아요. 그래서 복귀팔계는 강한 쌍극자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에서는 쌍극자 그러면 딱 쌍극자 복사 어쩌고 뭐 이미 공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태극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게 제일 깔끔해요. 양효가 3개에서 플러스 3, 요거는 음효 하나, 양효가 2개니까 플러스 1. 아까 요건 0으로 본다 그랬죠. 음효가 하나 있지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기는 거로 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례는 음이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플러스 1, 오선풍 플러스 6 가면 요게 제로로 봐야죠. 똑같아요. 논리는 음효가 가운데 있지만 양효가 양쪽에, 음효가 2개지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가운데 태극 자리에 우리가 피자를 갖다 놓으면 뭐 좋은 말은 있나? 뭐 부치개로 뭐든 하여튼 8조각을 냈을 때 요 조각은 요 궤하고 1대1이니까요. 플러스 3. 다 밝으니까 궤도 밝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중학생도 알아들어요. 요 피자 조각은 2개는 양이고 끄트머리가 음이니까 끄트머리는 검고 3분의 1은 검고 3분의 2는 밝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오면 5대5가 돼야 되죠. 5대5가 돼야 이것이 매끄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0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0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운이 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운이 저는 한 번도 그 자체를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인지 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양기, 음기가 있고 우주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의 기운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쌍극 가능한 한 양효가 위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장 플러스가 강한 건계가 위에 있고 건계가 밑에 있는 것이죠. 그 양효는 위쪽에, 음효는 아래쪽에 배치되고 쌍극자가 되고 마주보는 괴는 모양이 완전히 대칭을 이뤄야 한다. 예, 이건 뭐죠? 우리 콜로퀴움이니까 그냥 쉬운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일건천 이태 택할 때 천택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일건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저는 인위적인 그걸 넣지 않고 이 수학 모델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정팔면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정팔면체 안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팔면체가 굉장히 어려운 도형이에요. 그리고 헷갈립니다. 그 정팔면체는 보면 면은 8개인데 꼭지점은 6개밖에 안 돼요. 정육면체는 면이 6개인데 꼭지점이 8개예요. 둘이 쌍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데 애들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 전개도를 이렇게 됩니다. 이 전개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놈 요 하나 띄어서 딴 데 붙이면 전개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걸 선호하는 거는 요게 십자에 가깝고 모양이 뭡니까? 요게 이뻐요. 그리고 이게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제가 많은 중학교 1타 강사님들 강의를 들어봤어요. 사람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듣게 강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강의하는지 보니까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4개가 피라미드가 돼요. 여기 터진 쪽을 오물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오물이면은 요 4개가 피라미드가 돼요. 이것도 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2개가 이렇게 만나면 정팔각형이 돼요. 예, 더 어려워졌죠? 예, 좀 이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정팔면체에다가 바로 괴를 그리면 위아래가 생기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면을 세모 모양으로 바꿔야 돼요. 왜? 정팔면체는 어떻습니까? 정팔면체는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한 면이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에다가 여기다가 그리기 제일 좋은 거는 삼각 팔개죠. 제가 세모팔개라고 했다가 삼각 김밥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삼각 김밥이 비슷한 거 삼각팔개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도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어쨌든 밑에서부터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를 밑에 양효가 가도록, 즉 1, 2, 3 되게 이거 뭐 어떻게 해도 모양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1, 2, 3, 4는 밑에가 양효고요. 5, 6, 7 가면 밑에가 음효예요. 그래서 삼각팔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개도에다 그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복귀팔개가 돼요. 3차원 복귀팔개가 돼요. 제가 사실은 이거 강의 그리기까지 그림을 100개 이상 그렸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다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아주 몇 개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손진이 만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손 사진은 마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진이 반드시 마주 봐야 돼요.
태간이 마주봐야 돼요. 왜? 이 태하고 칠간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 다 이 글씨 한글 방향은 요 앞에서 정의했잖아요. 여기서 태는 그러니까 한쪽이 음요지만 음요가 오른쪽에 있어야 이쪽이 태 방향인 거예요. 그 방향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여기서 글씨가 돌아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잘 보면 복귀팔개는 요 6개가 글씨 의 방향이 달라요. 다 달라. 조화롭습니다. 문항팔개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개는 마주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석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 2개, 파란색 2개, 노란색 2개, 녹색 2개가 있는데 전부 2개씩 떨어져 있어요. 2개씩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마주 봅니다. 저는 저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 동영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를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4개를 피라미드로 만들어요. 붙입니다. 자, 빨간색 맞은편에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맞은편에는 파란색이 있습니다. 녹색 맞은편에는 녹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맞은편에는 노란색이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어떻게 칠판에서 설명합니까? 이걸 건고는 방향이 없어요. 그렇죠? 건은 3개가 다 기니까. 근데 이거는 복귀팔개는요, 이렇게 만들면은 음요는 음요와 만나고 양요는 양요와 만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코히어런스라고 하는데 증폭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그래서 이거 뭐 그럼 음요하고 음요가 만나니까 뭐 음요 하나로 그리면 되잖아. 뭐 2개씩 그려 해서 그리니까 이런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은 한국천문연구원처럼 한국천손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가칭 한국천손연구원 엠블럼으로 일단 제가 쓰고 있는데, 그렇게만 쓰긴 너무 아깝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 이게 글씨가 없어지면은 다 똑같아집니다. 이쪽만 하나가 트였죠. 그러니까 밑을 내려다보는 세모는 하나가 트였고, 위로 올려다보는 세모는 2개가 트였고, 맨 끝에 건 3개 다 트였고, 맨 위에 건 3개가 다 찼습니다. 이 기하학적 무늬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이걸 붙이니까 흔히 주역조사이라고 조그만 거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복귀팔개예요. 그러니까 3차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ABC, AF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이쪽이 우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A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되고, 요 F를 밑에서 올려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건이 있고 여기는 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후 좌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이거 밤에 자기 전에 계속 들여다봐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자, 여기서는 글씨를 제가 도저히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이쪽은 기울어지는데 뭐 그냥 글씨를 똑바로 세워놨어요. 그럼 아까 한식으로 따지면은 건이 플러스 3, 이태택, 오손풍 둘 다 건괴 옆에 있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5가 돼요. 그래서 건면이 올 때는 제일 양기가 세고, 뭐 이하생략, 곤괴에 가면은 음기가 제일 세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육감이 마이너스 1, 사질내 육감 마이너스 1, 곤 마이너스 3. 그러니까요. 감은 제로죠. 감은 제로, 간이 7간산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꼭지점은 또 달라요. 꼭지점 입장에서 이제 A 꼭지점은 이렇게 A 꼭지점을 내려다보면 건이 손간에서 플러스 3이 되고, B는 플러스 3이 되고, C가 플러스 5가 돼요. 그러니까 C가 양극이 됩니다. 가장 센 그 꼭지점이. 그래서 다이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 정팔각형의, 자, 이거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합니다. 예. 자, 여기 이게 건면이면은 여기 삼각김밥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삼각 건개가. 그 삼각 건개 중앙이 요 정삼각형의 중앙이겠죠. 거기에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육면체
8개에다가 정팔면체를 내접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8개를 먼저 정의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고 저는 이게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건태, 이진, 손감, 간곤이 이렇게 배치됐는데, 자 그러면 기적은 요 다음번에 있거나, 이 건이 좌표가 뭐예요? 이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좌표계가 요게 X축이고요. 여기 X 보이죠? 요게 Y축이고요. 요게 Z축이에요. 그럼 이 건은 X로 플러스 1만큼 와서 Y로 플러스 1만큼 가서 Z로 플러스 1만큼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11이죠. 예를 들어서 이 태계는 건하고 다 똑같은데 Z축만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1이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계는 좌표가 11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8개를 다 좌표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 그림이 뭔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 이걸 그냥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은 이게 Z축이고 Y축이고 X축이면은 건태, 이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건태, 이진, 손감, 간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가 111이고 얘가 11 마이너스 1이 되고 건의 저 맞은편에 있는 곤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태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자체가 좌표예요. 이건 분명히 이건 너무 신기해요. 이거 아까 우리가 좌표를 그렇게 세팅한 게 아니라 이 손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밑에 효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좌표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요. 다른 경우는 이게 틀려요. 근데 아까 저희가 만든 전개도 경우는 요게 맞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럼 태극은 모양이 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3차원 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올챙이 2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올챙이 2마리가. 근데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 손건 간이의 그 기운을 알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이번에는 C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C가 아까 꼭지점 중에서 플러스가 제일 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제일 세니까 여기 하얀 올챙이가 머리가 위에 올라가 있고 이쪽 E가 음기가 제일 셌던 데니까 까만 올챙이가 이 머리가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죽이에요. 우리가 보는 올챙이의 거죽입니다. 올챙이 다 그리면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이건 보시면 지금 이 앞쪽에 그 하얀 올챙이가 몸이 있고 까만 올챙이는 저 뒤로 갔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돌리면은 요 A가 지금 요 자리로 오는 게 밑에 거죠. A를 뒤로 돌리고 그러니까 잡고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뒤로 오고 B가 A로 온 게 요 밑에 거죠. 그러면 얘가 돌아갔으니까 아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챙이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당장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이건 뉴머리컬 워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쌍토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인공지능이 토로스는 공식이 있거든요. 토로스 뭐예요? 도너스예요. 도너스는 다 공식이 있어요. 극좌표로. 근데 이거는 올챙이는 도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AI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태극이 돌다 보면 태극 모양이 나와요. 이 올챙이가 이게 조금씩 회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한 바퀴 도는 동안 태극 무늬가 2번 나와요. 그래서 복희는 나는 충분히 이 정도 8개는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희가 좋아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드는 뭐 다 아시겠지만 579 홀수가 이렇게 휘몰아 나가죠. 이 안에 태극이 나와요. 근데 5는 거치면 안 되죠. 이렇게 나가야죠. 그다음 음기는 864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태극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수에다가 5를 더하면 성수가 되고 이런 뜻이 있다. 이거 뭐 다 알아야죠. 그 다음에 천수를 홀수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명절이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사람들이. 천수가 땡으로 만나는 게 우리나라 명절이에요. 일땡이 뭐예요? 1월 1일이 음력 1월 1일이 설날, 3월 3일이 삼진날, 5월 5일이 단오, 7월 7일이 칠소, 9월 9일이 중양절이에요. 2월 2일, 4월 4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수가 땡인 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하늘의 민족이에요. 지수는 짝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건 성수지만 요 중에는 천수도 있고 지수도 있는 거죠. 홀수 짝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차원 하도를 만드는데 2차원 하도에 3차원 복귀 8개를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 하도를 복귀 8개로 접목을 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건곤 대각선을 Z축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해요. 그냥 정팔면체 8개니까 그럼 이거 동서남북 하고 이거 건곤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북에서 하늘 땅 건곤축을 분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거 막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적으로 이 건괴가, 이게 인공지능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건괴가 축이 돼야 됩니다. 건괴가 축이 돼야 우리가 그 모양이 나와요. 그걸 왜 하느냐? 3차원 하도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건곤이 건과 곤을 연결한 거를 Z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그러니까 이게 현재 Z축인데 Z축을 요만큼 옮기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 제가 잘못된 예를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정육면체 안에서 그 대각선 갖고 이렇게 축 3개를 만들었더라고. 정육면체는 대각선이 4개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안 만나요. 절대 정육면체 그 내부 대각선으로 뭘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건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X축이 물리학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점 찍는 거는 그림 앞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쪽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X축은 이게 X축이 되고요. 이게 Y축이 되고요. 이게 Z축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백날 봐봐야. 그래서 다시 또 HTML 파일로 보시겠습니다. 건곤축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게 Z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게 뭐냐면은 이 녹색이 앞으로 똑바로 나오는 경우, 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정육면체지만 요거는 지금 직사각형이에요. 왜? 이렇게 통째로 잘랐으니까, 이렇게 저 45도로 잘랐으니까 이거 직사각형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제가 한 열흘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요 Y축이 내려가는데 태가 제일 가까워요. 태계가 이 Y축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거만 기억하십시오. 건계에서 곤계로 가는 Z축을 잡고, 우리 앞으로 나오는 X축을 잡고, 이트 내려가는 빨간색 Y축을 잡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좌표가 이제 이 좌표를 이렇게 잡고 좌표를 다시 구해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아까 111이 좌표가 그러니까 좌표계가 바뀌었으니까 좌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야, 이거 뭐 골치 아프게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에 111 딱 보니까 00 루트 3이 나오는데 맞구나. 딱 감을 잡았어요. 이게 그림 몇 장 그려보면 나오는데 이게 잠깐 요것도요. 수학이라는 게 애워서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런 것인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거잖아요. 이 길이가. 왜냐하면 좌표축이 이렇게 잡으니까 나머지는 00이 되고 요 Z가 루트 3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루트 3이냐면 그냥 얼른 말로만 할게요. 한국말로. 정사각형이 만일 한 면이 1이라면요. 정사각형이요. 면 대각선은 루트 2가 돼요. 근데 그 정사각형이 한 면인 정육면체 대각선은 루트 3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정육면체는 한 변이 2예요. 왜? 당연히 2죠. 왜냐하면 얘가 좌표가 111이고 얘는 11-1이니까 얘는 2인데, 그러니까 얘 길이는 2루트 3이니까 요 반이면 루트 3인 거예요. 자, 못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루트 3이 딱 나오는 순간 맞네. 이제 부호만 체크하면 되겠네. 그래서 바로 이 새 좌표가 나오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Y축의 태가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렵습니다. 요게 X축이에요. X축인데 1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Y축이 앞으로 똑바로 나와요. 제가 여기다 Y축 그릴 수가 없는 게 겹쳐 5, 10하고 하도에. 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실선을 잘 생각해 보셔봐. 이게 정육면체를 우리가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코야, 코. 얘 태가 지금 제일 우리한테 가까운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Y좌표가 제일 커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나오는 게 Y축이기 때문에 태가 Y좌표가 제일 크다고요. 그럼 과연 큰가? 자, 태 보세요. Y좌표가 XYZ니까 루트 6분의 4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3차원 하도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도가요, 이 평면에 있는 거예요. 하도가 지금, 이거 화살표 보이시죠? 요 평면에 지금 다 있어요. 여기, 요 세 개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세 개가 이렇게 다 가운데 있고, 제3의 방향이 생기고,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 요 태가, 아까 우리 이 코가 제일 우리한테 가깝다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아까, 이쁘게 아까 정리한 걸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16273849, 저기, 하도입니다. 이게 3차원 하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 최초로 저랑 윤 교수가 유도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태극에다가 숫자를 어디다 쓰면 되느냐?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3차원 하도가 태극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3차원 하도는 아까 보셨지만 모든 하도가 한 평면에 있을 때 에너지가, 기운이 나갈 수 있는 제3의 방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은 여기서 이 동서남북은 2차원 하도에서 쓰는 개념이고, 이 사상좌우는 제가 좀 더 일반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후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차원 하도는 결론적으로 3차원 복귀팔개 코일에 둘러싸인 2차원 하도의 태극 발전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평생 70년 동안 태극기를 보면서 태극은 가운데서 돌고 옆에 4개의 괴가 바로 코일, 전자석이죠. 돌리는 발전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70년 동안. 제가 3차원 하도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만 못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태극기를 보면서 발전기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앙해전자가 태극이고, 쌍토르스 태극의 기운을 공간으로 발산하는 태극기는 발전기입니다. 온 국민이 태극기를 보면서 기운의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블랙홀 발전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블랙홀 발전기라고 들어보셨어요? 3차원 하도 발전기의 모습이 지리사계가 빠지고 선문사계만 남아있는 오늘날 태극기의 원래 모습이다. 우리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우주의 기운이 어떻게 순환하고 대칭하는지 확인하는 셈이다. 이 글을 읽고 태극기를 다시 보면 마치 돌아가는 태극기 발전기처럼 보일 것이다. 또한 오늘날 4개 태극기를 8개 태극기로 바로잡아서 발전기 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저는 70년 걸려서 태극기를 발전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한심한 건 40년 걸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50년 전에 블랙홀 발전기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면 다 뭐든지 다 뺏어가는 놀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흥부도 해. 에너지도 나와 막. 그래서 그 블랙홀 에너지를 꺼내 쓰는 발전기 이론을 블랜포드, 즈나옙이란 두 사람이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를 한 게 1977년에. 그 50년에 등장해 그걸 전공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전공을 하고 나서도 그게 하도 발전기하고 똑같은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가 공부한 게 이거네. 야, 이거 뭐야?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내 인생 설계된 거 아니야 이거? 너 이거 죽으라고 그때 공부해서 유학에서 공부한 게 결국 40년 만에 하도를 깨달은 거야. 이게 Z에서 나오는 이게 Z죠 이게 블랙홀이 지금 옆에 주위의 물질을 유인 어크레션 디스크라고 그래요. 유인 물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Z예요. 이 Z도 세차운동을 해요.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또 관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블랙홀 발전기를 전공한 천문학자 비낙도 3차원 하도 연구 결과가 현대 천문학에 총알할 수 있는 블랙홀 Z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 자, 문항팔기는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죠. 여기서 이름은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저 복귀팔기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문항팔개는 여기 5만 들어가면 마방진이죠.
9,1에다가 5 더하면 15가 되고 3, 7에다가 5 더하면 15가 되고, 그러니까 합이 다 뭡니까? 다 10인 거예요. 마주 보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접으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세요. 그 플러스 5, 마이너스 5로 쌍극화 있던 그 기운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는 대충 플러스 1, 대충 마이너스 1. 그래서 쌍극자의 기운 흐름은 문항팔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HTML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다만 뭐가 바뀌었어요? 건태, 이진이 있던 자리에 이손, 진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항팔개를 나열할 때 건태, 이진, 손감감군 자리에 뭐가 들어갔나, 이손진간 순서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 이손진간 순서대로, 왜냐하면 저는 수학이 먼저예요. 수학으로 이 효는 밑에 거 플러스 1, 뿌, 마, 뿌, 뿌, 마, 뿌, 마, 뿌, 뿌, 마, 뿌, 뿌 하면은 안 맞아요. 삼각팔개가 나중에 2개가 문항팔개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걔가 나중에 111이 된단 말이에요. 대칭축에. 근데 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해도 참 멋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하도에서 낙서가 나오는 데는 뭐가 있었느냐? 비틀림이 있었어요. 낙서는 오른쪽을 택한 거예요. 이 비틀림이 우주의 이 비틀림과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여기서 6이 1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4가 1이 가야 되는데 금화교육 때문에 얘가 2가 1이 안 가고 1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가 1이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또 지네끼리 그새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8이 돌아서 요리 온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RH, right hand, 오른쪽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은 항상 물리한 사람들은 이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 왜? 오른손잡이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들이 다 정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예요? 이거는 RH 회전이라고 그래요. 벡터 연산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블랙홀 발전기가 제가 전공한 겁니다. 이게 1987년도 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의 제 박사 논문에서 이거 그리느라 가지고 혼났어요. 이때는 그림 그릴 도구가 없어요. 이거 색연필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유치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블랙홀에서 자기력선이 쫙 나가요. 그럼 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하전된 입자들이 쭉쭉 나가는데 이 여러분의 보시는 게 뭔지 압니까? 몇 억 광년 떨어진 지름이 100만 광년 정도 되는 은하에 몇 억 광년이요? 몇 억 광년 거리에 지름이 100만 광년 정도 되는 은하 중앙에 우리 태양계보다 큰 블랙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면 사람 손톱보다 작아요. 우리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면, 가만히 있는 놈 만들면 반지름이 3km가 되고 도는 놈을 만들면 1.5km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몇 억 광년 떨어진 몇십만 광년 은하 중앙에 태양계만한 블랙홀이 이럴 거라고 추리하는 거예요. 하도가 체로서 체용 관계로 보면 하도가 나가서 에너지를 여기서 제트가 이제 쫙쫙 나가는데 이 자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기만 하면 입자들이 제트를 형성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장이 꽈배기가 돼야 돼요. 꽈배기가 돼서 이게 쫙쫙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꽃이 올라갈 때는 반드시 왼쪽으로 올라가요. LH 그 나팔꽃은 왼쪽을 택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 자기력선에서 여기 T자, P자가 있는데 이거 일반인들 이 단어 몰라요. 미국 사람들도 모릅니다 이거. 폴로이달 방향이라는 건 이 방향을 말하고요. 이 자기력선 방향이고 요 토로이달 방향은 여기 십자가 있죠. 동그라미 십자가 뭐냐면 화살표인데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저 동그라미 아까 점 찍은 건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3차원 방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토로이달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블랙홀 자기장이 낙서에 의해서 틀어져서 꽈배기가 되는 거예요. 뭐 꿈보다 해몽이다 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5,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늘어놓은 바둑돌 그 돌 몇 개가 우리가 정말 노래 가사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것이 77년도에 케임브리지 블랜포드하고 드나이액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서 전 잠을 못 잤습니다. 3차원 낙서는 이번에 2차원 낙서에다가 3차원 문항팔기를 접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감 대각선을 Z축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 변환해서 로드리게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이고요. Y가 나오고 Z축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3, 9, 2, 4, 3, 9, 2, 7, 1,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정육면체가 여기 우리가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모양을 똑같이 앞에 하도하고 비교하려고 똑같이 해놨는데 여기 가운데 지금 5가 있는 건데 여기 좌표랑 겹쳐가지고 5를 뺐어요.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문항팔기는 원래 뭡니까? 사구이잖아. 사구이. 그러니까 조금 돌려놨어요. 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린 거예요, 다. 요새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복희팔계하고 하도는 아주 훌륭한 잡지에 제출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낙서하고 문항팔계는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3차원 낙서는 시중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방진이 아니야. 그러면 잘못 구한 겁니다. 제 거 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기 8, 5, 2 하면 15 되잖아요. 대각선 연결해 보세요. 4, 5, 6 대각선 되지요? 여기 쪼르륵 3, 5, 7 해도 5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가 되죠? 9, 5, 1 해도 15가 돼요. 그러니까 마방진의 성질을 그대로 간직한 3차원 낙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낙서에서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 제가 요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나 추동이 바뀌는 동안 여러분 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복희팔계는 공간팔계라고 하고 문항팔계는 시간팔계라고 하기도 해요. 왜? 문항팔계는 추나 추동 방향으로 돌면 되는데 그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추나 추동이 바뀌는 방향인데 뭐가 신기하냐? 요 7, 1은 마방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7, 1이 합해서 세 숫자가 합해서 15가 되려면 7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근데 마방진은 세 숫자가 달라야 돼요. 717은 여기 못 껴요. 그 다음에 4826은 저쪽 가서 3을 꼬아야 돼. 269은 얘를 꼬아야 되고. 그 다음에 93도 마방진이 될 수 없어요. 933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위에서, 자, 이걸 약간 입체감으로 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돌고 샥 내려가서 밑에서 이렇게 돌고 샥 올라와서 이런 도형을 하는데, 이 도형 자체도 여기 뭔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그럼 대칭축의 아까 트위스팅, 휘는 건 뭐냐? 자, 얼른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3차원 낙서인데, 아까 제가 2차원 낙서를 설명할 때 이렇게 비틀었으니까 앞에 그 까만 돌들을 다시 이렇게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돌리면 돼요, 얘도.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간 그 짝수 2, 4, 6, 8 그 빨간 직사각형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왜냐면 아까 걔가 라이트 핸드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니까 되돌리려면 왼쪽으로 돌려야죠. 왼쪽으로 되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2가, 그러니까 요 빨간 네모가 도니까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 2, 5지. 2하고 7이 만나고 6하고 1이 만나고 8하고 3이 만나고 4하고 9가 만나서 3차원 하도가 돼요. 깔끔합니다. 그래서 대칭점 및 깨짐이라는 건 우주의 진화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마이크를 여기다 세워놔봐요. 그러면 이 마이크 입장에서 모든 방향이 다 대칭이에요. 어느 쪽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마이크가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특정 방향이 생겨요. 대칭성이 깨져요. 그러면 그게 곧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요,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에요. 우주가 그리 진화할 수밖에 없어.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마이크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주가 진행되고 자발적 대칭성이 깨짐에 따라서, 그럼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주가 태어나서
10의 마이너스 43승초가 지났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0.0이 42개, 전부 0이 43개, 0.000000001초가 지나기 전까지는 오늘날 우주를 만드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네 가지 힘이 다 하나였어요. 그거를 미국 여자 이름으로 수지라고 그래. 슈퍼시메트리라고 그래. 초대칭 이론. 예, 근데 요 플랑크 타임이 지나면서 중력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나머지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여전히 좋아. 굿.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라 그래. 대통일 이론. 근데 이제 요 직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이것도 우주의 그 진공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 우주를 팽창시키니까 확 키운단 말이지. 근데 그때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나서 입자가 반입자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우주가 무수하게 태어나고 우주가 새끼도 났는데 어떤 우주는 빵 터졌다가 빅뱅을 했다가 바로 그냥 함몰돼요. 우리 우주는 뻥 터졌는데 바로 함몰이 안 될 정도로 중력도 약하고 입자가 반입자보다 많고 해서 퍼지는 거예요. 여긴 제가 자신 있어요. 왜? 제가 아주 좋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피지컬 리뷰 D라는 유명한 잡지에 1989년에 캐시 홀콤이라는 물리과 대학원생하고 저하고 제 지도교수 이선 비시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은 논문 제목이 있어요. Formation of a Child Universe in Inflationary Cosmological Model. 현대 우주론에서 아기 우주의 원래는 태어남입니다. 그때 나는 뭐가 궁금했느냐? 아기 우주를 우주가 얼마나 임신하고 있냐, 임신기간. 아기 우주가 태어나는데, 이거 논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블랙홀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논문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이쪽 분야, 모든 분야를 다 건드려 봤어요. 여기서 결과는 뭐냐? A few times of Planck time이더라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3층초에 몇 배만 있으면 우주가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무지하게 많이 태어나서 오늘날 우주를 이루는 거예요. 자, 에필로그.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주를 음주 창조하셨습니다. 그 낙서는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하고 본질적으로 개념이 같고, 복귀 팔개는 콜라 팔개예요. 문항 팔개는 소주 팔개예요. 왜냐하면 낙서는 술 먹고 삐뚤어진 거, 트위스팅 된 거고, 복귀는 하도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는 청소년 우주고 낙서는 성인 우주입니다. 이거 콜라 팔개, 소주 팔개, 이거 멋있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저질이네.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여러분 양자역학 하면 몇 명 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파울리가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파울리는 뭐라고 했느냐? 신은 왼손잡이다. 이거는 어떤 실험에서 뉴트리노라는 입자가 있는데 전부 왼쪽으로만 편광돼 있어요. CP 바이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우주의 1년이 12만 9,600년인데 이걸 천문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전주기가 1일인 지구 세차운동 주기는 2만 6천 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세차운동을 하는데 2만 6천 년이 걸려요. 그래서 한 바퀴, 그러니까 북극성이 다시 북극성이 되는데 2만 6천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아. 너무 짧아. 근데 태양계가 은하계를 공전하는, 태양계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거느리고 은하계 중심을 도는 데는 한 2억 년 걸려요. 너무 길어. 근데 저는 하도가 1에 순환하는 게 1년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도 중앙에 뭐가 있어요? 쌍토로스 태극이 있어요. 이 우주에 회전하는 것은 전부 세차운동을 해요. 그러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놈이 얼마나 느리게 세차운동이 뭔지는 아시죠? 팽이가 막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팽이 그 축은 또 이렇게 그렇게 천천히 그려요. 요새 애들은 팽이 안 쳐봐서 모를까요? 팽이를 치면 팽이가 막 뺑글뺑글 돌면서 또 이렇게 그 축이 이렇게 돈다고요. 그걸 세차운동이라 그래.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2만 6천 년 동안 이거 한 바퀴 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2만 6천 밖에 안 돼. 그렇게 천천히 돌아도. 근데 우리 세차운동은 주기가, 하도는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하도 안에 있는 쌍태극이 세차운동을 한다면 당연히 2만 6천 년보다 길어야죠. 제가 아는 한
평생 천문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주의 일련을 설명할 수 있는 천문학적 근거는 쌍토로스 태극의 세차운동의 주기예요. 일단 우주의 기운이 하도를 한 바퀴 돌아 사계절이 바뀌는 지구의 일련을 쌍토로스 태극의 자전주기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자전주기가 1년인 쌍토로스 태극의 세차운동 주기는 자전주기가 1일인 지구의 세차운동 주기 26,000보다 더 길지 않을까. 바로 그 주기가 우주의 1년이 아닐까. 그래서 주몽이 나타나서 빨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코리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개천기라는 소설을 내가 이거는 300개 깔아놔야지 하고 열심히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있는데 제가 써봤자 7편밖에 더 쓰겠어요. 근데 이렇게 될 바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복귀 8개를 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리아, 그러니까 1, 2, 3, 4, 5, 6, 7 북부역까지 쓰고 공충 건너뛰어서 요거 쓰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리아의 복귀 8개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전 이거 보면 울어요.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